자, 물질 대사와 에너지 그리고 이제 건강까지를 할 건데 아마 오늘 여기를 끝내고요. 페이지 몇 쪽이냐? 지금 뭐 40쪽에 세포호흡과 기관계에서 나와 있어요. 세포호흡과 기관계. 저희가 지난번에 본격적으로 완벽히 여기를 다 끝내도록 진행하진 않았던 터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아까 시연이랬지? 렌더링은 해놨거든? 지난번에 보내줬던 영상 하나는 다 봤어. 못 봤, 봤어. 끄트머리 살짝 남았지. 그리고 이제 그거 다 본 다음에 내가 이제 또 하나 올려가지고 줄 건데 양이 많진 않거든? 그게 지금 그 다음 거 내용에 세포호흡, 효모의 무산소호흡이라고 있어.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시험법이 많이 나오는 게 효모의 무산소호흡 부분 많이 나오거든.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내용이 첨가된 게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영양소 검출 방법도 어느 정도는 이제 책에 41쪽에 나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확인하고 가는데, 근데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점검차, 검토차, 복습차 한번 내용을 점검을 해보고 오늘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4개의 기관계 통합적 작용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4개의 기관계가 통합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더불어서 추가로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걔네들이 이제 우리 몸의 어떤 특정 형태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주면 어떠한 대사성 질환을 가질 수 있는지, 대사성 질환에 대한 개념까지 좀 가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가 암기가 쭉쭉쭉 될 수 있을 만큼으로 되어져 있으면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요구하는 바대로를 이루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에 이어서 자, 녹말 이제 혹시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자고. 녹말과 포도당이 있어. 얘네들 뭐야? 탄수화물이야. 그지? 탄수화물. 근데 녹말은 무슨 당류야? 마늘 다당류죠. 다당류. 그래서 이 다당류가 어디에? 밥에 많이 들어있어. 선생님 진짜로 녹말이 다당류 밥에 지금 진짜 많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은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정해져 있는 지시하게 색변화, 정해져 있는 색깔 변화가 나타나면 너 녹말 거기 있는 거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죠.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그래서 자, 안옥청, 호배항, 수지선, 비비비를 이제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 줄게요. 외우셔야 돼. 여기 지금 41쪽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영양소 검출 반응 결과 나와 있는 그 부분. 자, 그래서 어떤 특정 음식물 안에 진짜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 이건 아이오딘이나 칼륨용액. 그죠? 그래서 안옥청, 있다면 색깔으로 바뀐다. 청남색. 그죠? 근데 얘가 없으면 색깔이 안 바뀌어요. 원래 아이오딘 용액 자체는 색깔이 옅은 갈색이야. 오케이? 근데 녹말하고 만나면 색깔이 청남색으로 바뀌더라. 자, 안옥청 외우셔야 되죠? 그리고 이거 식물과 에너지 단원 광합성 하면서도 많이 나왔던 지시약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영양소 검출하는 방법에서도 많이 나오는 지시약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옥청. 그다음 포도당은 베네딕트로 확인하더라. 베네딕트 자체는 뭐야? 원래는 푸른색이더라. 근데 얘는 화학 반응이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반드시 가열해주는 과정을 해야 돼. 색깔이 뭐로 바뀌어? 호배? 황적색. 그죠? 황적색. 그게 여러분 책 4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떤 음식물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베네딕트 용액은 뭐만 확인하느라 포도당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녹말을 제외한 엿당이나, 그지? 젖당이나 이런 당 성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더라. 디테일하게 넌 엿당이야, 넌 젖당이야 라고 구분은 못하더라도 녹말을 제외한 나머지 당 성분들은 거기 음식물 안에 당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다 확인이 가능.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수지선. 그리고 비비비는 뭐였을까? 비비비는 뭐였을까? 단백질, 뷰렌 용액, 보라색. 그죠? 뷰렌 용액은 두 가지 용액이 혼합 용액이야. 뭐하고 1% 황산그리스 용액하고 외워야 돼. 황산그리스 용액하고 5% 수산화투르스 용액. 오케이? 그래서 이 뷰렌 용액하고 누가 만나면 단백질이 만나면 색깔이 뭐로 바뀐다? 비비비비비 보라색으로 색깔이 바뀌더라. 보자. 네? 비비비 보라색은 뷰렌 용액 단백질 확인.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수지가 선 봤어요. 수지선.
일단 3용액, 수단 3용액, 지방이 있으면 색깔이 이번 바뀌어. 3용액, 수, 지, 선. 그지? 선 봤어요. 선홍색으로 색깔이 바뀌어. 선홍색으로 색깔이 바뀌면 너 지방이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어떤 음식물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소화기에 들어갈 거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떤 원소로 되어 있고 우리 몸에서 어떠한 이제 기본 단위체가 모여서 걔네들 이루는지 다 배웠거든. 중학교 때 배웠거든.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어디 할 거냐? 이제 소화계, 그죠? 순환계, 그죠? 호흡계, 배설계 등등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볼게요. 일단 소화계. 괜찮아요? 여기까지? 따라오면 합니까? 온도 괜찮아요?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간접 바람을 조금 위쪽으로 하죠. 그리고 그냥 얼굴 쪽으로 너무 바로 가면 그죠? 네, 위쪽으로만 가서 좀 덜 건조하죠. 네네네. 이렇게 할게요. 자, 소화계, 그죠? 소화계. 일단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떤 영양생물이야? 종속 영양생물이야. 스스로 약물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종속되어 있어. 계속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약물을 섭취를 해줘야지만 되고 그 양분들이 이제 소화기를 통해서 소화가 되어서 작은 사이즈가 되어야지만 세포 안으로 통과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내로 흡수 가능한 작은 크기로 분해하는 과정이 소화겠죠? 소화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 두 가지가 병행이 됩니다. 그죠? 기계적 소화는 뭐야? 여러분의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이라는 각 소화기관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작동되는 거야. 이가 씹어줘. 그죠? 또는 주변의 근육이 꿀랑꿀랑 작동해줘서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보내줘. 그런 게 기계적 소화. 그래서 자, 꿈틀운동, 그죠?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보내주는 거. 이가 씹어주는 거, 씹는 운동. 그죠? 그 다음에 막 주변에 소화관이 이렇게 수축과 아래 이완, 수축과 아래 이완이 반복되면 안에서 꿀렁꿀렁 계속 소화액이랑 섞이겠죠. 그게 혼합운동이에요. 씹고, 그죠? 꿈틀대고, 그리고 섞이는 걸 혼합운동. 을 통해 기계적 소화가 동시에 병행되면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자, 여기가 소장이고 7m 되는 긴 관, 주변 서라운드가 어디예요? 대장입니다. 혹시 다 까먹었을까봐 기억. 이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쳐서 여기 항문으로 뿅 빠져나가는 거죠. 소장, 여기가 대장, 그죠? 여기가 입, 식도, 위, 그죠? 자, 여기서 퀘스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는 실제 음식물이 지나다녀. 자, 거기 말고도 소화기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일단 위 앞쪽에 뭐 있어? 한 글자. 네, 간. 간 때문이야 하는 간. 저 간 밑에 뭐 있어? 쓸개. 또 실제 음식물이 여기에 지나다니지 않지만 소화계에 속해. 소화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든. 그리고 한 개 더 있어. 여러분 혹시 췌장 들어봤죠? 췌장이라고 배웠던 게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위하고 이 소장 사이에 여기 사이에 있는 이렇게 있는 얘입니다. 걔가 누구예요? 은행에서 돈 집어넣으면 그죠? 자동으로 복리 땡땡을 붙여주죠. 복리면 좋고 단리면 안 좋지만 뭐가 붙어요? 네, 이자. 이자를 다른 말로 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병원에선 췌장이라고 쓰고 여러분의 교육기관에선 이자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때. 됐죠? 그래서 간과 쓸개와 이자까지도 실제 음식물은 지나다니진 않지만 소화와 관련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소화계에 속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일단 입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소화. 그죠? 자, 화학적 소화는 무엇에 의한 소화야? 화학적 소화라고 하면 어떤 것에 의한 소화를 화학적 소화라고 하냐? 네 글자. 땡땡땡땡. 혹시 소화효소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소화효소. 그죠? 적절하게 특정 가위가 나와서 그죠? 소화효소에 의한 소화를 우리는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효소에 의한 소화. 오케이? 그러니까 소화효소를 저는 가위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위 되게 주변에 많잖아요. 다이소만 가더라도 외국인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놀라는 게 가위 쓰는 그런 문화라면
그지? 주방용 가위 따로 있고, 그죠? 식가위 따로 있고, 그죠? 사무실에 쓰는 가위 따로 있고, 머리 자를 때 쓰는 가위 따로 있으며, 하물며 콧털 자르는 가위 따로 있잖아. 그럼 콧털이 약간 삐져나왔어. 콧털 가위가 없네. 그럼 이렇게 큰 식가위 갖고 나왔고 콧털로 자를 수 있어. 살짝 잘리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전용 가위가 별도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에 즉 탄수화물을 자르는 가위, 단백질을 자르는 가위, 지방을 자르는 가위가 각각 있는 거야. 전용 가위가 있어. 왜? 그 가위는 딱 그것만 인식해서 걔만 자르. 여러분 고1 때 배웠잖아. 뭐 효소에 기질특이 있어. 모든 한 개의 요소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요소는 특정 기질하고만 반응해서 어떤 일을 촉진시켜주더라. 그쵸? 기질특이성에 의해서, 그죠? 기질특이성이 있고 전용 가위 하나가 각각의 일을 수행해주는데, 그죠? 내 소화효소의 주성분은 주된 성분, 효소의 특성, 주된 성분은 뭐더라? 단백질입니다. 돼요? 기질특이성이 있고, 기질특이성은 정해진 입체 구조에 의해 구조와 맞는 다른 영양소와 소만을 소화시킨다. 그리고 주된 성분은 단백질이다 보니까 열에 의해서 쉽게 변성돼. 열에 의한 변성. 열에 의한 변성이 쉽더라. 열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는 게 쉽더라. 오케이? 그래서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몸의 온도를 항상 30.5도씩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런 거.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튼 입에서 일어나는 기계적 소화는 씹고, 그죠? 씹는다. 그죠? 그리고 막 주변에 소화 얘기 막 섞어주잖아. 혼합시켜줘. 자, 그리고 입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기억나는 거 있나요? 소화효소 이름. 네, 아밀레이스. 걔는 뭐로 소화시켜줘요? 지방일까 단백질일까? 녹말일까? 포도당일까? 비슷해요. 네, 모여있는 멤버들이 비슷합니다. 자, 무엇을 소화시키더라? 자, 아밀레이스는 기억했어야 돼. 아밀레이스가 분비가 되는데, 여러분이, 자, 보쌈을 싸서 먹었어. 보쌈 좋아합니까? 보쌈. 그죠? 쌈을 크게 싸서 먹으려고 밥 놔두고, 그 다음 고기 놔두고, 김치 놔두고, 앙 먹었어. 쌈배추. 먹고 있어. 먹더라도 입에서 여기 침 밑샘이랑 귀 밑샘에서 침이 쫙 나와. 그 침 속에 딱 소화효소 하나만 들어있어. 누구 아밀레이스만 들어있는데, 얘가 무엇만 소화시키냐면 모든 소화효소가, 하나의 소화효소가 모든 걸 다 자르는 게 아니잖아. 전형가위가 각각 있댔잖아. 그래서 무엇을 소화시킨다. 밥만 먼저 소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맨밥만 집어넣고 오물오물 씹어먹고 있다 보면 좀 단맛이 나는 이유가, 녹말은 단맛이 나진 않아. 녹말이 소화가 돼서 엿당이 되거나 포도당이 되면 단맛이 좀 나요. 그래서 자, 아밀레이스는 입에 들어온 녹말만을 녹말이 다당류예요. 다당류. 졸라맞습니다. 이 다당류 녹말이 다당류인데, 이 다당류 녹말을 엿당으로 소화시켜줍니다. 됐죠? 근데 소화효소가 단백질 소화효소나 지방 소화효소가 만약 입에서 분비가 됐다면 단백질도 지방도 소화가 됐을 거야, 입에서. 근데 안 그러지 못하죠. 됐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그러면 입에서 나름 소화가 됐던 탄수화물만 꿀럭꿀럭 내려왔어. 그럼 식도를 거쳐서 이쪽에서 아래쪽, 위, 아래 점점 꿀럭꿀럭 내려오겠죠. 그래서 식도에서는 꿈틀운동만 일어나. 내려와서 위벽이 딱 자극되면 위벽에서 스프링클러 터지고 쭉 위액이 나오죠. 그럼 위액에는 뭐가 들어있었어? 위에서는 무엇의 소화가 일어나더라? 완전 기억력 테스트네 지금. 위에서 무엇의 소화가 일어나더라?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이름은 뭐더라? 두 글자. 힌트를 드리자면 콜라 이름하고 비슷해. 콜라? 콜라 하면 코카콜라만 떠오르나? 코카콜라 친구 있었죠? 라이벌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요즘 그래도 얘가 펩신. 예, 펩제라 하죠. 펩신. 펩시콜라. 펩시 제로. 자, 그래서
위액에서는 그죠?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분비가 돼. 얘는 그 단백질만을 소화시켜주는 소화효소. 단백질을 펩신에 의해서 중간 단계 단백질.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얘를 자 단백질이 엄청나게 많은 아미노산이 막 결합돼 있거든. 그럴 때 배웠다. 아미노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아미노산을 20여 가지 아미노산들이 어떤 순서와 어떤 개수만큼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입체구조가 다 달랐잖아. 그럼 아미노산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해요? 펩타이드라고도 하지 않나요? 그죠? 펩타이드? 펩타이드가 여러 개가 막 결합되어 있어. 그럼 뭐라고 해요? 생물에서는 기본 단위체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자,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생물의 약속. 단위체 하나씩 모노. 단위체가 똑같은 게 두 개 붙어 있어. 그럼 뭐라 할까? 생물에서. 똑같은 단위체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 D라고 합니다. 똑같은 단위체가 세 개가 연달아 붙어 있어. 그럼 뭐라 할까? 1, 2, 3 이 정도 먹은 거야. 트리라고 해요. 트리. 약속이야. 약속이다 보니까 금방 이런 룰로 부르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다 보면 금방 받아요. 모노, 디, 트리 그리고 얘 똑같은 단위체가 한 10개 정도 쭈르륵 연결돼 있어. 그럼 10개 정도 연결된 거 우리 그거 뭐라 해? 올리고 10개보다 조금 더 많아. 폴리라고 폴리. 폴리펩타이드로 그지? 폴리펩타이드들 되게 여러 개가 막 입체적인 형태를 만든 채로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고 펩신이 짠나하고 댕강 대충 잘라서 한 뭐 10개의 폴리펩타이드 단위들로 잘라놓은 거 그게 펩신의 역할인 거야. 아예 최소 단위인 아미노산 수준으로 다 아작을 다 내는 건 아니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폴리펩타이드로 소화가 됩니다. 그럴 때 이 위액에서 분비되는 누가 있어요? 위액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인 펩신도 물론 있겠지만 또 뭐도 있어? 염산도 있어요. 얘가 음식물과 같이 섞어 들어왔던 균을 살균해줄 작용. 살균 작용뿐만 아니라 뭐를 펩신의 작용을 활성화시켜줘요. 펩신의 작용을 활성화. 그죠?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위액에서 같이 포함된 누구 덕분에? 얘 덕분에, 염산 덕분에. 그죠? 그리고 같이 분비된 얘 덕분에, 펩신 덕분에 폴리펩타이드 소화됐잖아. 근데 딱 뭐만 나오더라? 뭐만? 펩신만 나오더라. 근데 봐봐. 여러분이 고기 보쌈을 먹었어. 또는 마블링이 엄청 화려한 꽃등심을 먹었어. 그럼 그 꽃등심 안에 약간 그 하얀색의 그 마블링이 뭐야? 기름기야, 기름이라고, 지방. 그럼 걔도 소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정말 입에서 소화됐어. 단백질 위에서 소화됐어. 아직 지방은 하나도 소화 안 됐잖아. 지방이 소화돼야지. 어디로? 소장에. 소장은 3대 영양소가 다 소화되고 거기다 다 소화됐던 가장 사이즈가 작은 성분들을 반드시 우리 몸 안으로 흡수까지 일어나게끔 해줘야 돼. 오케이? 그리고 다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 고형의 찌꺼기가 어디를 거쳐서 여기 대장을 거쳐서 똥이 만들어져서 대기됐던 순서대로 똥 나가는 거죠. 다음에 몸이 또 가운데가 소장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소장이 3대 영양소를 다 소화시키고 흡수까지 하려면 굉장히 많은 소화효소가 필요하겠네. 그죠? 다 최종적인 수준으로까지 다 소화가 된 다음에 받아들이기까지 해야 되니까.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사 액토피로액 소장 자체에서 분비되는 소화 액토피로액 거기다 쓸개즙이 또 필요해. 근데 쓸개즙은 소화효소는 아니야. 오케이? 그럼 선생님 쓸개즙이요. 네, 배운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쓸개즙 어디서 만들어져요? 쓸개즙 역할은 뭐예요? 쓸개즙 어디서 만들어질까? 쓸개, 간, 둘 중에 하나. 어딜까? 기억력 테스트. 쓸개니까.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들어진다. OX. 뭔가 아닐 것 같으니까 낸 것 같지? 네. 쓸개는 김치냉장고입니다. 갑자기 김치냉장고? 뭐야? 여러분 김치냉장고에 김치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했을 때 자동으로 김치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은 안 하셨겠지만 어머나 할머니가 김장 한다고 난리 불술 치신 적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배추 사와야 돼. 김장 너 발라라 막 그지? 근데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기만 했는데 김치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거 있으면 나 살래. 근데 안 그런다고.
그러니까 쓸개는 김치 냉장고와 같은 역할. 즉 쓸개즙을 다른 데서 만들고 걔를 보관만, 김치를 잘 보관만 하는 것처럼 보관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쓸개즙 어디서 만들어요? 간에서 만들어요. 오케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쓸개즙이 생성되는 장소는 간이더라.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졌다가 여기에 보관만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쓸개즙의 역할은 뭔데? 쓸개즙은 큰 덩어리 지방을 작은 덩어리 지방. 얘는 근데 화학적 소화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쓸개즙 역할 화학적 소화는 아니야. 무엇을 모아줘? 큰 덩어리 지방이 있어. 얘를 이렇게 작은 덩어리 지방으로 바꿔줘. 작은 덩어리 지방. 덩어리 지방. 큰 덩어리 지방. 이거 뭐라고 할까? 각설탕을 빠게 가지고 물리죠. 하게 가루설탕을 만드는 거. 오케이? 그걸 우리는 좀 고급진 표현으로 이런 물리적인 소화를, 어차피 지방이라는 화학적 성분 똑같고요. 지방이라는 화학적 조성은 똑같아요. 왜? 지방 화학적 조성은 똑같은데 얘를 큰 덩어리 지방을 조금 더 빠개진 상태의 작은 덩어리 지방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얘를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지방의 유화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유화작용을 도와줘서 실질적인 지방 소화효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걔네가 접근할 수 있는 면적이 더 잘게 빠개져 있으면 훨씬 더 면적이 더 많겠죠? 얘들아, 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거든? 이거 고등학교 때 안 나올까? 다 배웠으니까 나 넘어갈까? 너네가 다 공통으로 중학교 교육까지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은 이런 방법의 언급 하나도 없이 당연히 시험 문제 내세요. 왜? 중학교 뿅 건너다 갑자기 고등학교 오는 애들 없잖아요. 다 공통교육과정이니까. 그래서 언급을 하고 머릿속에 숙제를 하고 넘어가야지 모의고사 문제나 객관식 유형의 문제를 안 헷갈리고 맞을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 오케이? 배웠었어. 진짜에. 그래서 이 큰 덩어리 지방을 작은 덩어리 지방으로 뽀개줘 주어야지만 누가 지방 소화효소인 얘가 접근할 수 있는 면적이 더 지방 소화효소가 받는 표면적이 증가됩니다. 쓸개즙의 역할을 해요. 이걸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뭐라고 하나? 지방의 유화작용이다 라고 합니다. 돼요? 유화작용인데 화자가 붙어서 화학적 소화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화학적 소화는 아닙니다. 물리적 소화는. 왜? 큰 덩어리의 각설탕을 빠개서 작은 덩어리 가루설탕으로 만드는 거 똑같으니까. 화학적 조성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얘도 지방이 유리죠. 그럼 지방소화효소 이름은 뭐였을까? 그리고 지방소화효소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어느 정도 다 건드려뒀는데 안 나온 놈 있죠 지금? 네, 이자, 췌장. 네, 췌장에서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를 다 만듭니다. 오케이?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를 모두 생성하는 장소, 생성을 다른 말로 분비라고 해. 분비하는 장소를 우리는 어디? 이사.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소화돼야 돼. 단백질도 소화돼야 돼. 이거 지워도 되죠? 그다음에 탄수화물도 소화돼야 돼. 단백질도 소화돼야 돼. 그다음에 지방도 소화돼야 돼. 최초로 지방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주는 그것이 어디야? 소장이라는 장소고, 소화되는 장소는 소장이라는 장소고, 가위를 만들어주는 곳은 이제 가위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가위가 작동하는 장소가 소장입니다. 돼요? 가위 세 종류를 만드는 곳은 이자, 췌장. 세 종류의 가위가 와서 기능하는 곳은 소장. 3대 영양소가 소화되는 장소는 소장. 그 3대 영양소를 소화시킬 수 있는 가위 세 종류를 만들어주는 곳. 거기는 이자. 됐죠? 근데 걔네들의 앞글자 이름을 따서, 소화효소들 앞글자 이름을 따서 저는 행성 이름처럼 하나 글자를 따야 되고 아트라라고 외워라라고 합니다. 아트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풀네임이 뭘까요? 아는 뭘까요? 아밀레이스. 예, 입에서 똑같습니다. 술 아니에요. 물입니다. 목이 말라서. 저는 뭐든 다 이렇게 호흡을 뱉어내면서 하다 보니까 커피를 마셔도 술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운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사운드를. 아트라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어디? 이제서 만들어집니다. 아밀레이스. 우리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할게. 아밀레이스, 트립신, 아이페이스,
앞글자 하나씩 따서 아트라 기억하세요. 얘네가 만들어진 장소 어디라고? 이자. 걔네들이 그 세 개의 가위가 나와서 작용해준 장소 어디라고? 소장. 오케이. 자, 그러면 입에서와 똑같이 아밀레스는 뭐를 입에서 나름 소화했지만 어때요? 우리 급할 때는 하나씩 다 모든 밥알을 다 소화시켜가지고 싹 다 꿀딱 먹이는 게 아니죠. 한 두어 번 씹은 다음에 아래에 있는 얘네들 이렇게 막히게 해서 꿀떡꿀떡 삼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에서 소화가 덜 된 나머지 녹말들이 남아있을 수 있고 이 녹말들을 소화를 시켜주는 거야. 두 개씩. 그래서 여당 아직 채소 단위까지 다 소화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 입 위에서 소화시켰던 중간 단계 단백질을 조금 더 작은 크기로 다이펩타이드나 트라이펩타이드. 선생님 다이가 뭐고 트라이가 뭐예요? 아니 도대체 영어로 외국식으로 가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트라이 도전해라 그 트라이가 아니라 세 개라고 하는 걸 한자로 바꾸면 한글로 바꾸면 트라이라고 읽자 이렇게 된 거고 이게 다이 이게 아니라 두 개로 결합된 걸 D를 다이라고 읽자라고 이렇게 바뀐 게 오히려 보기법이. 그러니까 펩타이드 두 개가 결합된 거, 서로 다른 펩타이드일 수도 있고 같은 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세 개 결합된 거 이런 형태로 조금 더 작은 크기 형태로 좀 뽀개지는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근데 아직 채소다니까 다 소화된 건 아니네. 오케이? 자, 그다음 지방을 소화시켜주는 건 라이피스. 근데 지방은 뭐로 구성되었냐? 지방 첨가 모노글리세리드로 구성되는데 이렇게 글리세롤이 있고 지방산이 하나, 둘, 세 개 결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지방산. 여기 글리세롤. 그래서 소화가 되면 바로 나와. 잘라. 그러면 요렇게와 요런 식으로 잘려져요. 그래서 지방산 하나가 결합됐네요. 그럼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두 개의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소화됩니다. 이렇게 모노글리세리드. 완전 채소 단위까지 다 소화된 건 아니지만 나름 이렇게 소화가 되쇼요. 그죠? 그게 봐봐. 자, 아트라이브에서 아트라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이자에서. 그지? 근데 이제 그렇다면 저 엿당이나 다이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 또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소장을 감싸고 있는 한 개 세포 안으로 흡수가 가능한 작은 크기인가? 아니더라. 아직 다 완전히 작은 아주 작은 최소 크기여서 최소 단위여서 세포 안으로 통과할 수 있는 크기까지는 아직 아니더라. 그래서 이 포도당 두 개가 합됐던 얘네들을 소장벽 자체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소화 요소 외에 더 추가적으로 더 작은 형태로까지 잘라줍니다. 누가 나오냐? 말테이스가 있어요. 말티즈 아니야? 개 아니야 개. 왈왈 그게 아니야. 말테이스. 엿당이 영어식 이름이 말토우스거든. 말토우스라고 하는 엿당을 잘라주는 소화요소. 중학교 때는 얘를 그냥 탄수화물 소화요소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뭔가 길이가 긴 탄수화물 소화요소 또는 단백질 소화요소라는 멘트가 나오면 너는 그러면 소장 자체에서 분비되는 소화요소 이렇게 외우기만 했으면 됐다. 여러분이 거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학교 때 시험 범위 때 막 그만들어 다음날 안 돼. 씨 왜 이렇게 안 해줘. 안 해주면 어떡하지? 다음날 안 되면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피가 뚝뚝 흘렀어요. 도대체 이 피는 어디서 철철하게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피가 됐어요 지금. 제 커피 아닙니다. 자, 네네 그럴 수 있어요. 잠깐만 진정하시고 얘가 문제는 얘가 너 빼 안 되겠어. 자, 그리하여 자, 두 개의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다이펩타이드 여기까지 아예 최소 단위까지 다 잘라진 건 아직은 아니잖아. 그리하여 최소 단위로 다 잘라질 수 있도록 중학교 때는 여러분이 단백질 소화요소라고 배웠어. 근데 여기 조금 디테일한 명칭까지를 기억하셔야 돼. 누구냐? 펩티데이스야. 펩티데이스. 펩자가 들어가면 단백질과 관련이 있겠구나. 그래서 펩티데이스. 중학교 때는 단백질 소화요소. 걔가 딱 나와서 최소 수준의 펩타이드. 다이 이렇게 두 개 결합된 거 너 잘라. 세 개 결합되어 있는 거 너도 잘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가장 작은 사이즈 형태의 수준으로 다 뽀개주는 거. 얘가 뭐예요? 아미노산이죠. 오케이? 그래서 아미노산이 되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엿당도 마찬가지 이렇게 잘라지면 가장 최소단이 이름이 뭐야?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되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그리세리드 다 우리 몸으로 흡수 가능한 형태의 작은 크기입니다. 그럼 걔네들 어디서 받아들인다? 기억나나요? 기억나니? 주름이 많이 서 있네. 누구 주름이 많이 서 있네. 얘 뭐니? 원털, 닭털, 융털, 그치? 소장벽에 주름이 겁나 많이 서 있는 융털 내부로 흡수가 되는데, 융털이 가운데 이렇게 버큐 마냥 솟아있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욕한 거 아닙니다. 버큐 마냥 솟아있는 향기관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간. 얘를 가서 결국 어디? 심장으로 만납니다. 심장으로 만나요. 심장으로 만나요. 알가지기 판이야. 판이 왜 그랬어요? 심장으로 최종적으로 가게 됩니다. 심장으로. 여기를 거쳐서 들어오면, 그죠? 이렇게 가고, 여기 하고, 이렇게 하고, 심장에 있는 가슴과 거쳐 심장으로 뿅 들어가요. 우리 심장까지 해야 되는데, 순환기 7개 배설기까지 가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 들어가고요. 오케이? 뭐가?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모아다가 다시 지방이 되게 하여 여기를 거쳐서 여기 간을 거쳐서 심장의 하대정맥을 거쳐서 여기로 갑니다. 심장으로. 오케이? 얘를 뭐라고 해요? 가운데 뻑 솟아있는 만약 마치 버큐 마냥 솟아있는 얘를 지방이 흡수되는 지용성 성분이 흡수되는 곳 융털에 암주간 대신에 암주간이라고 배웠어요. 암주간. 얘는 암주간이에요. 지용성 성분이 흡수되거나 지용성 비타민 A, D, E, K가 흡수되는 암주간으로는 비타민 A, D, K, 지용성 비타민들이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용성이 아니라 수용성, 포도당, 아미노산, 아미노산, 비타민, B12 그룹들 수용성입니다. B와 C들. 걔네들은 얘를 감싸고 있는 어디가 있냐? 이 주변에 이렇게 어디서 기서겨져 있는 모세혈관 있죠. 이 모세혈관은 결국 심장으로 이어집니다. 왜? 이 모세혈관은 동맥이나 정맥이나 그들의 각각의 일부분이니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융털 내부에 존재하는 모세혈관으로 수용성 성분들이 슝 들어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수용성 성분들이 심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이 한 끼 굶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밥을 먹지 않아도 바로 죽지 않은 이유는 잉여 양분이 항상 간에 저장되어 있어요. 오케이? 간에 여분의 심장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간에다가 이렇게 가면 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가게 돼. 그래서 너무 많은 포도당이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이야 너 너무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많은 돈 버는 거 너가 매달 한 300을 벌었는데 이번 달에 한 3천을 벌었대. 코인을 했나? 뭐 이렇게 벌었대. 그러면 그 3천만 원 그 남는 돈을 막 플렉스 해가지고 막 루이비통 사고 막 이러면 된가? 안 돼.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집은 3천만 원보다 더 비싸. 그지? 너 모아둬야 돼. 그러니까 너무 평상시보다 많이 벌었다고 해서 바로 흥청망청 써버린 게 아니라 혹시 내가 굶을 수도 있고 다음에 비상금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에다 저장을 해놓는 거죠. 여분의 포도당을 다당류 뭐로 바꿔서 저장해 놓습니까? 동물에 저장하는 저장성 다당류 이름이 뭐였어요? 식물은 광합성 하면 포도당을 녹말로 바꿔서 저장했어요. 동물은 인슐린에 의한 작용으로 여분의 포도당이 간에다가 이 형태로 저장됩니다. 뭐였었어요? 중학교 때는 4글자로 배웠고 지금은 얘를 5글자로 펼쳐서 읽어요. 글리코젠. 기억나요? 글리코젠. 지금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글라이코젠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다당류. 오케이? 그러니까 혈액이 많이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인 다당류로 저장을 해놓고 혹시 내가 필요하면 얘를 꺼내다 쓰는 거야. 오케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간을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가요. 됐죠? 잠깐만 쉬었다가 그렇다면 심장은 어떤 식으로 혈액을 받고 내보내고 수축과 이완을 통해 순환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딜 설명했냐면 42쪽에 코딱지만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42쪽 아래 보시면 순환기를 통한 물질의 이동해갖고 그쵸? 아래쪽에 조그만하게 나와있죠? 소화기에서 흡수한 영양소는 혈액을 따라 심장으로 이동하는데 온몸 중심으로 공간을 거야.
그지? 암주간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으로는 주로 수용성 양분이 흡수되고 그 다음에 암주간으로는 주로 지용성 양분들이 흡수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걸 순환계 심장의 구조와 같이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력 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순환계랑 호흡계, 배설계까지 다 설명한 다음에 문제 간단히 풀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서술형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 기다리고 있는 동안 49쪽 한번 봐봐요. 1번, 2번, 3번 있거든요. 풀어주세요. 순환계를 거쳐서 양분이 최소한 작은 사이즈로 다 뽀개지면 이제 순환계로 흡수가 돼서 돌아서 온몸으로 계속 운반돼가지고 필요한 모든 줄세포에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모든 줄세포로 다 공급이 되게끔 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받고 내보내고를 하는 심장에 수축되고 이완되는 그 힘을 받아서 받고 내보내고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심장은 자 어디에 위에가 방이고 아래가 심실이야. 심방과 심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죠? 안 닦이는 거 맞죠? 자, 제가 어깨 힘을 거의 주지 않아서 안 닦이는 것 같습니다. 미스케치로 좀 닦고 이게 난반사 유리칠판이라서 잘 안 닦여. 그러니까 이제 매끈매끈한이 아니라 매끈한 부분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완전 똑같은 유리처럼 보이더라도 유리가 완전 표면이 매끄러우면 정반사가 되잖아. 그래서 저기 바깥에서 오는 뭐 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반사돼서 칠판에 쓴 글씨체들이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조금 더 비싼 난반사를 하다 보니까 표면이 좀 거칠어. 만졌을 때 그 느낌은 별로 많이 안 나는데 거치다 보니 잘 안 닦여.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그렇지만 어쩌겠어?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자, 대충 닦고 우리가 순환을 가보도록 합시다. 얘 말고 뭐지? 다이소에서 파는 싼 지우개가 좀 잘 닦이긴 하던데. 일단은 한 다음에 대충 닦고 이렇게 닦으면 조금 닦여요. 아마 아직 길이 안 들어져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닦아놨고요. 자, 그럼 심장 갈게요. 위에가 방, 아래가 실입니다. 위에가 방, 아래가 실. 여러분의 심장 구조는 어디 부분에 나와있냐? 42쪽에 순환계와 물질의 운반에서 나와있는 그 부분입니다. 42쪽에 순환계와 물질의 운반 나와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호흡계도 필요하고 배설계도 필요한데 거긴 진짜 간단하게만 나와있는 부분이라 그냥 그렇게 나와있는 그림이면 내가 그 그림 어떻게 알아먹지? 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저기 간호사에서부터 의사 선생님들마저 다 똑같은 서로의 약속을 잡은 부분인데 어떻게 약속을 잡았냐면 심장을 기준으로 하여 나가는 방향이면 심장 쪽에서 심장이 수축해서 내보내는 방향이면 그러면 동맥이라고 하자. 심장에서 나가면 그러니까 동맥이라고 정의 내리는 건 심장에서 나간 피. 그지? 동맥이 나갈 때야. 그러니까 가나다라 순서에서 나가니까 동맥이야. 가끔 친구들이 심장으로 들어오면 동맥을 통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들 하시는데 외우기 쉬우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라인을 잘못 잡으시면 혼자 마음대로 알고 계신다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동맥은 자, 나갈 때 동맥을 타고 나가는 거예요. 심장에서 내보낼 때. 그리고 심장 쪽으로 혈액이 들어올 때는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올 때. 그리고 혈액이 들어올 때. 내가 어디 정맥입니다. 정맥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맥에서 내보내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모든 줄세포들에게 양분을 공급해주는 게 그게 모세혈관이잖아요. 모세혈관은 조직을 감싸고 있는 조직을 감싸는 얇은 한 층의 혈관. 얇은 한 층이다 보니까, 그지? 물질들을 잘 내보내고, 확산해서 잘 내보내고, 확산해서 노폐물을 잘 받아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보내고 들여보내고 일어나는데, 저는 심장을, 여러분이 하트비트 세대가 아니죠? 2PM. 모르죠?
미안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보내고 들어오고로 이렇게 좀 외우도록 하트 형태의 순환으로 기억시킬게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조금 더 헷갈리니까 제가 외우라는 방법은 조금 더 명확하게는 이런 모양이야. 원래 하트가 이런 모양인데, 그지? 이런 하트 모양에서 조금 작아도 됐어. 이런 식의 순환이에요. 이런 식의 순환. 하트에서 약간 변형돼. 자, 그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 보면 항상 혈액이 들어오는 방향은 심실일까요? 심방일까요? 위가 방인 거 아래가 실이거든요. 위쪽이 여러분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이 위쪽 부분이 심방, 아래가 심실이에요.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좌우 방향도 아주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약속을 했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위가 방이고 아래가 실인데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방향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좌와 우를 약속을 잡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 위치에 있고 나의 이 심장이 내 몸 안에 있는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꺼내서 좌우 배치를 잡는 거야. 나는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쪽이 어디야? 오른쪽이야. 오른. 그죠? 여러분이 저한테 있고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오른. 그 다음에 나의 이쪽이 왼쪽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쓴 것 뿐이야. 그러면 이쪽이 좌하고 이쪽이 우겠죠? 맞죠? 오케이? 얘를 이대로 꺼내다가 그대로 쓴 것 뿐이야. 돌리지 않고. 그러니까 나의 이쪽이 우고요. 근데 위가 방이니까 그죠? 우심함. 그죠? 옆에 혈액이 옆으로 안 갑니다. 우심방에 있던 혈액이 우심실로 내려오고요. 자심실로 들어온 혈액은 자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자심실로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혈액이 항상 들어올 때는 심장으로 들어올 때는 심방으로 먼저 양쪽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들어온 다음에 옆방으로 안 가고요. 그죠? 안 가고 방에 있던 혈액이 심실로 내려오고 있다. 방에 있던 혈액이 심실로 내려와요. 내려온 다음에 이 우심실과 자심실을 동시에 수축을 해줘서 자신이 정해져 있는 길 그대로 갈 때 잘 가는 거예요. 우심실은 이렇게 꺾어져서 폐를 향해 가고요. 자심실은 이렇게 꺾어져서 온몸으로 갑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 자, 폐가 지금 자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잡아주면 이쪽 여기가 폐예요. 폐로 외우시면 조금 더 수월해. 이쪽은 온몸의 모세혈관. 돼요? 자, 폐의 주위를 좀 지워볼게요. 위에 지우고 놨더니 자, 이쪽을 어떻게 기억하시면 좀 더 수월하냐면 페포를 들어서 하고 있는 모세혈관. 저는 중학교 친구들한테 중학교 내용을 저에게 지도를 받을 때 다 이 그림을 그려주고 이 그림대로 외워라 라고 합니다. 이 그림의 형태가 외워지면 조금 더 온몸 순환 또는 폐순환이 쉬워. 오케이? 이렇게 폐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이 폐는 딱 하나만 있지 않아 실제. 폐 안에 폐포라고 하는 헛박가리가 엄청 많이 있고 여러분의 폐는 두 개 있어요. 좌폐, 우폐. 그죠?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는데 폐 쪽으로 도는 순환이 실제 심장에서 내보내서 좌폐동맥, 우폐동맥 두 개의 방향으로 가서 폐에 있는 폐포에 있는 모세혈관을 거쳐서 기체를 받아온 다음에 다시 심장 쪽으로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얘를 두 개를 다 일일이 그리면 귀찮으니까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왼쪽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동맥 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모세혈관이 있겠죠. 혈액이 이렇게 나가서 심장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이쪽은 동맥 쪽이고 모세혈관 거쳐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이거든. 그러면 이쪽이 어디야? 이렇게가 조직세포죠. 오케이? 돼요? 여러분의 뇌세포, 피부세포, 근육세포, 그죠? 이자를 감싸고 있는 세포, 대장을 감싸고 있는 세포, 여러분의 모든 세포들이 싹 다 통칭해서 여러분의 조직을 감싸는 세포에서 조직세포라고 얘기한 거야. 얘기한 것 뿐이야, 조직세포. 오케이? 그리고 조직세포고, 그리고 혈액을 통해 이렇게 지나갈 건데, 자, 그럼 봐봐. 조직세포를 거쳐서 조직세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혈액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영양소하고 산소를 얘한테 줄 거야. 그지? 여기 이 혈액에 많이 존재하는 영양소뿐만 아니라 산소를 줄 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 세포호흡 설명했잖아.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세포호흡은 해야만 해. 왜? 여러분의
달러를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들인 달러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 달러를 여러분의 세포에서 쓸 수 있는 생명활동 에너지를 바꿔줘야 된다. 그지? 여러분이 세포를 통해 흡수했던 포도당이 있어. 그럼 포도당의 화학적 에너지를 그대로 못 써. 포도당의 화학적 에너지를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반드시 산소가 많이 들어가줘야, 원활하게 들어가줘야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돈으로 바뀔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포도당을 산소를 바탕으로 하여 세포에서 쓸 수 있는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 생명활동 에너지의 화학적 정의가 뭐였어요? ATP였어요. ATP는 화학적 분자. 포도당이라는 게 원소가 CHO라고 하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생겼어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일을 계속 모든 세포에서 합니다. 모든 세포의 세포 소기관 어디서 해요? 이 세포 어디서 했어요? 세포 고1 때도 배웠는데. 길어요. 조성 맨 앞글자 하나만 알려줄게요. 미음으로 시작해요. 이음도 아니야. 세 글자 이음은 광합성. 광합성의 반대 짝꿍. 아, 세 글자 아니야. 세 글자는 영록체고 영록체의 반대 짝꿍. 미음으로 시작해. 미음. 내가 다 알려줄 줄 알았지. 네, 마이토콘드리아. 선생님, 저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배웠는데 네, 미토콘드리아라고 배웠던 학교도 있고요. 학교 책에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나온 책도 있어요.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똑같습니다. 옛날 버전의 이름, 지금 현대 버전의 이름. 왜 이렇게 외래어 포기법을 이렇게 길게 늘려서 한글로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토콘드리아 익숙한데 마이토콘드리아예요. 여러분 책에서 많이 배웠던 걔가 똑같다예요.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런 일을 해주잖아. 반드시 어떤 기체가 필요해? 산소 기체가 필요해. 모든 영양소를 이렇게 ATP라는 화학적 화폐로 바꿔줄 때 반드시 산소라는 기체가 필요해. 그리고 장소는 마이토콘드리아죠. 근데 그 화학적인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원소 성분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나 물이나 노폐물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됐죠? 진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저렇게 발생을 하면 그럼 조리세포가 저렇게 세포업을 하면 할수록 들어오자마자 산소가 있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바뀌어. 그죠?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나 물이라는 노폐물이 많은 상태니 저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많아진 노폐물을, 그죠? 많을 타야 많아진 노폐물을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실려서 또 버리기만 장소로 계속 운반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체는 농도차에 의한 뭐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이동이 됩니다. 확산이 뭐예요? 특정 입자가 많은 곳에서 특정 입자가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서 농도의 평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리세포 쪽은 항상 이산화탄소가 많을 수밖에 없어. 왜? 계속 세포업을 하니까. 그래서 많이 있는 거에서 받아가지고 노폐물을 받아가지고 얘를 들어가지고 오심방거쳐 오심수로 내려보내줘. 그래서 오심질이 수축하면 또 얘가 쑥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CO2가 많았으니까 많은 곳에서 들숨은 대기 중에 CO2가 많나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성분은 0.03%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좋은 곳으로 확산해서 흉 나가죠. 그래서 CO2는 아웃됩니다. 숨을 마시면 산소가 대기 중에 많고 이 많은 대기 중에 있었던 산소 퍼센트가 우리 몸은 항상 조리세포에서 계속 소진되는 입장이니까 산소가 항상 부족해.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안으로 실려 들어오는 거죠. 숨을 쉬면 여기 산소가 많고요. 산소가 많고 많은 곳에서 산소가 적은 곳으로 확산해서 실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많아진 혈액이 산소랑 영양소 온몸을 돌면서 공급해주기 위해 이렇게 가는 거겠죠. 가서 또 이렇게 돼가지고 CO2가 많아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았던 게 CO2가 많아져서 계속 운전합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나가면 뭔 맥? 진맥? 나가면 동맥, 들어오면 정맥, 그죠? 그러면 내보낼 때는 심실에서 나가는 동맥 다 슝슝 나가죠. 그리고 양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때 심방하면서 들어오니까 들어온 건 이쪽으로 들어오죠. 맞죠?
그럼 우심망과 좌심망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누나가 폐를 통해서 혈액이 심장 쪽으로 들어오면 동맥이 됐나? 정맥이 됐죠. 폐를 거쳐서 우리 몸 쪽으로 들어오니까 이 혈관의 이름은 뭐야? 폐정맥이야. 들어오잖아. 심장 쪽으로 들어왔잖아. 폐정맥이야. 폐정맥이고. 자, 온몸에서부터 들어왔잖아. 그럼 우심방과 연결된 이 혈관의 이름은 대정맥이겠지. 넌 대정맥, 넌 폐정맥.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 각각의 방으로 들어왔고 방에 있던 혈액이 수축을 해줘서 심실로 내려왔어요. 그럼 심실 두 개가 동시에 쥐어짜주면 무심실에 있던 혈액은 어디를 통해 나가고 여기 폐를 향해 나가고 좌심실에 있는 혈액은 온몸을 통해 나가집니다. 이렇게. 근데 혈액이 역류하는 걸 막기 위해서 심장에 뭐가 있어요? 판막이 있죠. 방가시 사이에 판막이 있고요. 무심실과 각각의 이 혈관의 입구 쪽에도 판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심장 내부에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받았고 수축을 하면 또 아래가 혈액이 이완되고 각각의 심실이 수축을 하면 각각 정해진 방향으로 혈액이 나갈 것도 다 나갑니다. 기억하셔야 돼. 나와. 자, 그러면 내보낼 때 혈관의 이름이 뭐였어? 나가면 동맥. 그지? 자, 그럼 우심실 수축해서 내보냈더니 폐를 향해 나가. 그럼 이 혈관의 이름은 뭘까요? 폐정맥이 있으면 폐를 향해 나가는 폐동맥도 있겠죠. 그럼 이 혈관의 이름은 폐동맥이에요. 그쵸? 그 다음 들어왔어요. 좌심실을 수축해서 온몸을 향해 나가죠? 그러면 대정맥이 있으면 온몸 향해 나가는 이 혈관의 이름은 당연히 나가니까 동맥이 되겠지. 대동맥. 자, 근데 여러분이 어렵다는 기억이 어릴 때 이렇게 잘 외운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때 그 문제 틀렸지? 동맥혈과 동맥이 똑같나? 다른가? 헷갈렸을 수 있어. 동맥혈, 정맥혈 또는 혈관 이름 동맥, 정맥이라는 그 키워드가 기준 정의가 달라. 자, 그러면 방금 동맥이다, 정맥이다 이름을 붙여준 건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냐, 심장에서 혈액이 들어오냐 그 방향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진 거고 나가고 내보내는 방향에서 이름이 붙여진 거고 동맥피, 다른 말로 동맥혈, 정맥피, 다른 말로 정맥혈은 이름이 뭘로 붙여준 거냐면 비포보다 애프터 상태일 때 혈액의 조성에 산소의 농도가 많아졌는가 그렇지 않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조금 더 많아졌는가 로 동맥피, 정맥피로 얘기해. 동맥혈, 정맥혈. 자, 동맥피라고 하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프레시한 피야. 산소가 많아진 피야. 그래서 동맥혈, 동맥피는 비포보다 애프터 상태일 때 O2의 농도가 조금 더 많아진 프레시한 피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정맥피가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져서 노폐물이 더 많아져 있는 피를 말합니다. 자, 볼까요? 슈. 자, 이름은 폐정맥입니다. 동맥피가 할까요? 정맥피가 할까요? 여기. 동맥피가 할까요? 정맥피가 할까요? 동맥피. 방금 막 엄청나게 많은 산소를 가장 빠른 위치에서 왜 확산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거리가 더 멀어질수록 더 적은 농도겠잖아. 가까우면 그 확산이 일어나는 위치랑 제일 가까우면 가장 많이 받았을 거라고 농도 차이가 제일 컸을 거니까. 그래서 어디가 폐정맥이 무슨 피가 올라? 동맥피가 올라. 동맥피. 되죠? 동맥혈. 프레시예요. 제일 프레시. 산소가 많은 혈액이 이 빨간색을 향해서 흘러가다가 이 많았던 산소를 조세포를 거치면서 내가 산소를 많이 갖고 있고 또한 영양소까지 많이 갖고 있으니 확산에 의해서 많이 공급해 주겠죠. 그리고 노폐물 많이 받아오겠죠. 그래서 주고 노폐물을 많이 받아올 거이다 보니 여기는 동맥피가 됐을까 정맥피가 됐을까? 이쪽은 CO2가 많아. 조이세포 쪽이. 그 많아진 CO2를 많이 받아서 CO2가 많은 곳에서 CO2가 적은 곳이다 보니 CO2가 확산이 훅훅 일어나서 CO2를 많이 받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혈액 조성의 이름도 대정맥이고 조성 자체도 무슨 피가 된다? 정맥피가 된다. 되겠어요? 유노.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맥피. CO2가 많아. 그죠? 정맥피. 그래서 CO2가 많은 걸 버리려고 갔어요. 너 또한 방향이 내보내는 방향이니까 폐동맥이지만 정맥피가 된다. 정맥피, 동맥피. 동맥피 맞죠?
오케이. 그 개념 정의를 기억하시고 집에서 얘를 한 5번 그려와. 백지. 그럼 한번 외워질 거야. 외워질 때까지 싹 다 그려. 그러면 저게 머릿속에 숙지가 된 상태면 어떻게? 여러분의 어디 부분? 42쪽에 해당하는 문제. 그 정도. 또는 예를 들어서 45쪽에 해당하는 문제. 우리 보자. 50쪽 7번 한번 봐볼까? 그리고 숙제를 이제 우리 내일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렇죠? 진도가 좀 나갔어야 되는데 일단 부지런 떨었어야 되는데 부지런 나름 떨었는데 배설계랑 호흡기가 살짝 남긴 했어요. 내일 여기 지금 어디에서부터 아까 몇 문제 풀어보라고 했었잖아요. 44쪽이랑 44쪽 여러분 묶을 것 같아요. 44쪽은 패스하시고 일단 46쪽 하고 동그라미 쳐봐. 46쪽 하고 48쪽 하고 49, 50까지 숙제예요. 49, 50까지 숙제. 그런데 7번은 자 한번 봐봅시다. 어디 7번에 보니까 자 지금 심장이 가운데 빡 있어요. 이 심장을 가운데 이 그림을 그대로 놔두면 제가 어떻게 돌렸냐면 여기 조직세포는 위쪽으로 그대로 놔두고 아니 그러니까 조직세포는 아래쪽으로 돌리기도 하고요. 요세포 쪽은 아래로 돌리고 이 폐 쪽은 위쪽 방향으로 포지션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폐 그림 있으니까 좌폐, 우폐 두 개를 그려서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파란색 방향이 우심방 우심실이겠죠. 그리고 기호가 없이 위로 올라가서 A가 폐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A로 가는 소문자 A가 뭐예요? 혈관 이름이 뭘까요? 나갔어요. 심장에서 나갔으니까 폐동맥. 폐동맥이에요. 폐를 향해 나갔으니까 폐동맥. 오케이. 그래서 폐동맥을 거쳐서 기체를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기호는 없지만 빨간색이 되어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좌심실이 수축을 해주니까 온몸으로 혈액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B는? 소문자 B는 뭘까요? 좌심실이 수축해서 온몸으로 나갔죠? 나가니까 동맥, 대동맥 맞습니다. 그 소문자 B가 대동맥이고요. 그 대동맥에서 길이 여러 개가 갈라져서 간을 향해 들어가는 소문자 D가 간동맥이에요. 그죠? 간을 향해 들어가고 있으니까 심장에서 나가서 걔한테 가고 있으니까 나갔기 때문에 동맥이고 간을 향해 가니까 간동맥이다. 소문자 D가 맞겠어요? 자 그리고 간동맥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소장동맥도 있고요. 기호는 없지만 등등등 아래 콩팥을 향해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되어서 다시 간에서 우리 몸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죠? B는 간이에요. 대문자 B는 간. 그리고 여러분이 배웠던 부분이긴 한데 소문자 C가 간정맥이에요. 사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간정맥이라고 해서 간문맥도 있긴 하는데 간문맥은 표현이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간정맥 코스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해당하는 답을 한번 골라봅시다 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를 여러분이 숙제로 풀었어요. 8번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숙제를 내드려서 1, 2, 3번 풀었고 다음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로 숙제를 좀 해보시고 내일 배설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드릴 부분이 있어요. 소변이 오줌이 만들어지는 원리, 여가 제우스 분비.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고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중학교 때 거기 안 배우고 스킵했는데요 해서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서 개념을 잡아드려야지만 여러분의 정규교육과정에 여기 내신이 나오니까 설명을 배설계까지 내일 마저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물질대사 건강 단원 진도 조금 더 뺄게요. 그리고 그 다음 단원까지를 부지런히 가야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파이팅 해봅시다. 아 그리고 숙제를 조금 더 내줄까? 61쪽 봐봐요. 그 복사가 됐을지 모르겠어. 61이요? 네, 61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언니는 책이 있으니까 있겠다. 있니 혹시 61쪽? 내가 성견집에 있었나요? 61쪽에 1번에서부터 우리 이제 공부한 김에 61쪽에 1번에서부터 63쪽에 9번까지 한번 해봐요. 1번부터 9번. 내가 문제를 퍼펙트하게 다 풀어줄 권리는 없다. 나의 의무도 없다. 여러분은 근데 공부를 해야 될 의무는 있다. 나는 검사를 안 할 의무가 있다.